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약물운전 위험성 법원의 판단은 최근 약물 복용 후 일어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약물운전 형사처벌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달 인천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20대의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지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대마초, 코카인, 아편성 진통제 등 약물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판단 능력을 손상시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정상인의 2배 이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관련 법령의 강화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약물운전 형사처벌이 두려운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운전 관련 법령.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의는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정신적 판단력을 손상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약물운전 형사처벌 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 약물운전 시 처벌 기준. 약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약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현장에서 체포되며 경찰 조사와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약물운전의 법적 대응 방법. 약물운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검사 절차와 마약 검출 결과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실시한 간이 검사나 혈액 검사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검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약물 복용의 정당성이 있을 시에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지파트너스에서 해결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졸피뎀 복용 후 사고 사례. 의뢰인 K는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고를 당한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K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약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운전을 하는 금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걱정이 된 의뢰인은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변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주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은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부터 단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단약으로 인해 발생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바에 따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약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법령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